앞으로 막 1.5 정도 더 올린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도 지금 네. 주식을 이런 시기에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상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어. 가장 중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와 미국 긴축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의 견해고요. 네. 우선은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양선호라고 합니다. 영어와 중국어 독학하고 네. 주식까지 마스터하고 네. 해외여행 71회 다녀왔습니다. 아, 70이래요? 네. 어디 갔다 다 갔다 오셨겠네요. 웬만한 데는 남미 쪽만 빼고 그리고 아프리카만 빼고 유명하던 데는 좀 많이 다녔습니다. 네. 제가 군대에서 영어를 독학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주식시장을 14년째 겪어오고 있고요. 증권회사 다닐 때 중국어를 독학을 해서 영어와 중국어 이런 외국어 공부에 대한 책을 3권을 출판했었고 작년에는 한국경제TV에 6개월간 고정 출연하면서 파트너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와, 영어하고 중국어 책도 쓰셨어요? 네, 외국어 학습책을 운이 좋게 이렇게 출판했었고. 야, 그 정도시면 그냥 한 수준이 아니신데요. 그냥 뭐 조금 조금. 그리고 올해에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이 책을 3월달에 출간해서 현재 6세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6세요? 네, 6세까지 찍었어요. 그 6세부터 책 얼마나 팔리신 거죠? 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다행히도 꾸준히 이렇게 팔리고 있고 여기 강남역 교보문고 거기 경제 코너에 가운데 또 아직까지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중국 언어도 잘하시고 주식도 잘하시고 14년. 네. 네. 14년이면은 2008년? 제가 2008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딱 그때부터 겪었었죠. 제가.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지금도 주식시장이 이게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요즘 보실 때 증시 상황이요? 그 당시에 비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하락이 덜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조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2주 연속 빠졌었거든요. 10월달 제가 기억하는 게 2008년도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주가가 2주 내내 빠졌었어요. 2주 내내.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 덜한 하락이긴 하지만 그때와는 또 지금 다른 또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또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2020년도 강세장에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겪는 약세장이다 보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강세장에 시작한 사람과 약세장에 시작한 사람은 이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 그런 하락장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장이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근데 강세장에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잘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주식시장에 처음 접했을 때 들어왔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2주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했을 때 진짜 공포의 분위기가 만연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주식이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되면서 올랐던 거죠? 그렇죠. 그때가 돌이켜보면 주식을 샀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결국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샀어야 되는 건가요? 그 타이밍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은 사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하락이 되면 이 정도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시장도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식에 접근하는 관점이지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버릴 때는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FOMC 진짜 0.75 뭐 많게는 1%까지 올린다고 하고요. 제가 어젠가 기사 하나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4%에서 5% 예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적정금리 수준을. 네, 적정금리 수준을. 그럼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금리 수준을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막 1.5 정도 더 올린다는 건데. 네. 그런데도 지금 주식을 이런 시기에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경제학적인 이론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반드시 그런 경제학적 이론과는 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많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주가가 전반적으로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
내년에 막 금리가 뭐 인상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4에서 5% 수준으로 쭉 가서 네. 뭐 인하는 아니더라도 횡보를 또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1년 횡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게 기간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면은 거의 1년 6개월? 네.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있는 건데 네. 또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음. 경제학 이론에서 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음. 네. 경제학 이론에서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4%가 간다, 4.5% 간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미 다 예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다 예견이 됐기 때문에 예상된 것은. 그래서 이 예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08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서브프라임 그때 왜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냐면 사실 이미 얘기는 나왔었어요. 좀 부실하다 했는데 부실하지만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이 예상을 뒤엎고 또 다른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 하락이 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그런 팬데믹 사태에서도 그 질병 하나가 나왔을 때 설마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전 세계를 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네. 예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웬만한 사람도 이제 좀 안다는 거죠. 금리 수준 4.5% 되겠네, 4% 되겠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면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선반영이 돼 있다. 네. 예상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네. 현재 저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네, 올해 시장이 힘든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이죠. 이거 하나. 그 두 번째는 미국 FOMC의 긴축,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올해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언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단 보면 사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정세가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를 지지하던 중국 또 그리고 인도조차도 현재 주말에 나왔죠. 맞아요. 뉴스가 나왔죠. 이제 그만하자 얘기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러시아 자국 내에서도 분위기도 안 좋고 또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다시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좀 하고 있고 맞아요. 전쟁이 뭔가 조금씩 끝나가는 분위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첫 번째 문제도 조금씩 이제 가라앉고 있고 이제 남은 건 이제 미국 FOMC 금리 인상인데. 지금 현재 이미 시장이 많이 예견은 됐어요. 울트라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에서 1% 예상된다 하는데 미국이 FOMC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까지 다 올려버린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두 가지 악재,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와 미국 긴축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의 견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와도 어디까지 반등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지만은 그 반등 이후에 물가 수준에 따라서 또 다시 FOMC가 이제 긴축의 강도를 정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상승할 것이냐, 이제 박스권 흐름을 그릴 것이냐는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매수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막 무슨 뭐 JP 모건이나 막 보면은 모건 스탠리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예측을 이번에 0.7로 올리고 또 뭐 11월에 뭐 0.5 올리고 뭐 0.2 올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는 이미 시장이 그런 정도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주가에 반영을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 올려도 저는 내일 모레 만약에 목요일 날 오전 3시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1% 금리를 올린다 할지라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이왕 올릴 거면 빨리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빨리 상승으로 가야 우리가 덜 힘들다. 자꾸 미적미적 0.5% 조금 올리고 찌끔찌끔 올려가지고 자꾸 사람이 힘들게 하면 더 힘들다. 올릴 거면 빨리 올려라. 차라리.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클리어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되게 분명하고 이렇게 딱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이슈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거는 뭐 또 벌어지면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지만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이미 네. 정해진 거 이 두 가지 이슈는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돼 있고 네네. 해소가 가능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반등 구간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또 이미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나고 사실 뭐 올해 2월 달 중순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지만 사실 벌써 한 7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다들 지쳐 있습니다, 사실. 네, 다들 지쳐. 아마 사실 푸틴 본인도 힘들 거예요. 본인도 지금 이걸 끝내야 되나. 네. 끝내고 싶지만 자신의 명예, 체면 때문에 쉽게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끝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네. 약간 좀 현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까? 섹터를 사야 될까?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시는 네, 내용 아마 오늘 영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알겠다. 시장 올라가는 걸 알게. 뭘 사? 뭘 살까? 그렇죠. 네. 우선은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 있죠. 네,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지금 네. 환율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게 환율이 올랐어요.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환율이 1,180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외국으로 돈을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1달러당 1,200원에 환전을 했어요. 그 당시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1,200원. 그것도 좀 높다. 네. 이거 며칠만 있다 할 거 했는데 지금 1,400원입니다. 200원이 올랐어요. 네, 지금은 그때 하길 잘했다 이러거든요. 네. 네. 환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은 환율 수혜주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로 인한 수혜주들 삼성전자, 네, 현대차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차는 주가가 좀 생각보다 좀 바닥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네, 이제 그렇다면은 남아 있는 것이 이제 IT,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전자를 좀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되시고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만 놓고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줘야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그렇게 보면서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이 같이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가 비로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단독만 놓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에서의 영향 또 한국 시장에서의 상징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현재는 이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자금이 현재는 안전자산 쪽으로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현재 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는 자금이 조금 위험한 자산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금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사게 되면서 한국에 오면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주식 삼성전자죠. 네. 안 살 수가 없죠. 네.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펀더멘털도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과도하다. 네. 너무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재 과도하다 하락이. 과매도. 네네. 과매도 구간에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단타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안 봅니다. 아시죠? 단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 안 사시거든요. 너무 무겁다고. 네. 네. 하지만 저도 단타를 하는 사람인데 저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추가적인 자금이 있으면 더 매수를 하셨으면 하셨지 이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은 아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을 좀 견디시는 게 더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매도라는 거는 싸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많이 저평가돼 있다. 네, 주가가 많이 저렴하다.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매크로 이슈가 좀 해소가 돼가지고요. 네. 이제 그 이머징 우리나라의 그렇죠.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했을 때 혹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가 반등 수준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네. 사실 뭐 그렇게 지수 많나요?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전저점 수준은 2020년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올해 초반이나 네, 작년까지 올라왔던 그 정도 수준 네, 지수나 그 정도까지만을 얘기를 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 주가도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아까 저한테 여쭤보신 것처럼 자금이 1억이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다 많이 저렴해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자금이 있다면 어느 주식을 사실까요? 삼성전자도 있고 또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소형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살까요? 돈이 있다면 당연히 네, 우량한 주식을 사겠죠. 대형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 장세보다는 중대형주 위주의 반등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7월 달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약간 쌍바닥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7월 달에 저점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도 주식을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든 주식이 다 빠져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상황에서 뭘 사겠냐? 잡지를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지? 네. 중대형주 장세가 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55,000원대부터 62,000원까지 올랐었고 다른 테마주보다도 2차 전지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태라고 돼요. 다만 그때와 다른 거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8월 9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장세가 오면 2차 전지들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고 그 오르지 못한 다른 대형주들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 위주의 반등 장세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달, 8월달에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돈을 버셨냐면 소형주 단타를 하시는 분들보다 중대형주 단타를 하셔도 중대형주로 단타를 하신 분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셨어요. 이런 돈의 흐름,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싸니까 그렇죠. 그 중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빠진 거 그렇죠. 그런 걸 그런 종목들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인 거죠. 합리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럼요. 삼성전자 사면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럼요. 강남 아파트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고. 배당도 나름 괜찮게 주고 네, 대표적인 또 배당주 중에 하나죠. 또 분기 배당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단타 투자 책이 단타 좀인데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게 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과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해서 증권회사에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걸 저는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 그 기간에 증권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에 제가 단타에 관심을 가지고 단타도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위치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장기 투자의 관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의 관점과 제야에 있는 단타 트레이더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 저만의 관점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섞여 있는 관점을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투자 자금도 단기랑 장기랑 둘 다 하시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한 90% 정도를 단타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단타가 주력이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는 장기 투자로도 분명히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전자도 현재 포트에 담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제 평균 단가는 지금 가격과 거의 오늘 종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제 평균 단가. 네. 와, 그러시군요. 또 직접 사셨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삼성전자 이게 컨텐츠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댓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뭐 올라갈 희망이 있고 그때도 여전히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랬는데 지금은 3만 전자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2만 전자, 3만 전자 그때 가야 사지 지금 절대 안 산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와, 근데 이런 댓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저도 신이 아니고 또 주가는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실 제 말이 틀릴지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만 듣고 삼성전자 당장 내일 장이 열려가지고 덜컥 다 사실 것이 아니라 주가의 저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제가 1년 차에 신입사원 때 제가 뭘 했냐면 주가의 저점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가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선배님들이 주가의 저점은 절대 못 맞춰. 그거는 불가능하다. 신의 영역이다라고 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달라.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저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주가의 저점을 잡을 수 있을지 해서 저도 진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책도 많이 보고 막 했는데 6개월 뒤에 내린 결론은 역시 불가능하구나. 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포기하고 그냥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바닥과 무릎 사이에서 사는 건 가능한가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정말 저점에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문제다? 실천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 분할 매수를 실천을 못하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주식을 사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분할 매수 하려면 원래대로 하면 300만 원씩 3번 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보는 거는 주가가 오를 걸로 보기 때문에 300만 원 사가지고 이거 조금 올라가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1,000만 원을 다 투자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가는 더 하락하게 되겠죠. 왜? 저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운이 좋아서 거기가 저점이어서 1,000만 원을 다 사서 수익이 나면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런 일은 아마 살면서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해서 낮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0만 원만 샀단 말이에요. 300만 원 사서 반등이 나서 수익이 적게 나면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때 다 살 걸. 그때 다 살 거라고서 그 다음에는 진짜 다 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 다음에는 주가 계속 밀리죠. 그러면 나는 이미 위에서 높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이제는 더 이상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없고 계속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지만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 욕심 관리, 욕심 관리,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으로 3번을 나눠서 사겠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주식이 예를 들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일 때 3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 추매는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샀는데 목표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된다. 그 정도가 되면 나는 이 손실을 어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릴까라고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밀하게. 단타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를 사고 여기서 비중 얼마를 사고 주가가 빠졌을 때 얼마의 비중으로 얼마에 사서 평단을 얼마에 맞춰 놓겠다. 이런 것도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빠졌을 경우에 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서 내가 평단을 어느 정도에 맞춰 놓겠다고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사버리시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뒤에서 다 치밀한 계산이 있다. 비중을 몇 프로로 계산해가지고 어디서 사가지고 맞추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산 매수 단가보다 몇 프로 빠지면 내가 여기서 비중을 몇 프로 들어가야지라고 이런 것들 치밀하게 계산해서 평균 단가를 조절합니다. 그 빠지는 정도도 대형주랑 또 중소형주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목별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게 또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종목마다 또 그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또 대형주 중에서도 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주가에 위치하고 있느냐.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 개별 종목마다 이런 움직임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진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도 또 정리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업 가치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업 주가의 흐름에만 집중해서 보신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주식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눈이 더 트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56,000원 정도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네, 현재 최근에 7월달, 8월달의 고점이 62,000원 정도 부근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무난히 돌파해서 시장에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면, 위험 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아마 7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목표를 7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거 상당하네요. 한 20%가 넘네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7만 원까지. 시장이 그래요? 좀 해소가 된다면, 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아쉬운 게 7월 달에도 제가 지금 정도의 평균 단가 샀다가 6만 2천까지 올랐을 때 7만 원을 보고 제가 다 안 팔았어요. 네, 좀 더 보고 제가 다 안 팔고 일부만 매도해서 6만 2천대에서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금 그 목표까지 못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그 삼성전자랑 다른 주식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경우를 하면 네. 삼성전자를 좀 그런 경우에 좀 더 위안이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저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아쉽죠.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아쉽긴 한데,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너무 편하죠, 사실. 편하죠. 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삼성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자로 단타를 하다가 물리면, 그거는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농담 삼아. 네, 물론 단타할 때 손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단타에도 손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호흡이 좀 기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나는 수익률 뭐 많이 오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냥 진짜 5년 10년 동안 삼성전자 모아간다. 네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96,000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렇죠. 진짜 96,000원도 뚫고 10만 원도 넣고 그럴 수 있을까요? 10만 원까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면 길게라도? 왜냐면 사실 10월 달 그 당시 이제 2020년도잖아요.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0년도의 시장은 축구로 따지면 2002년에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든 것과 마찬가지다. 네. 사실 4강에 들었던 요인은 물론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분들의 실력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한몫했잖아요. 어드밴티지. 그렇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 그런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주식에 동참하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주가가 올랐던 거고 하지만 앞으로 과연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96,000원에 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삼성전자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정말 TSMC를 넘어서 뭔가 독보적인 어떤 위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가기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가 5만 뭐 5천 원, 6천 원 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20% 30% 그렇죠. 훌륭하잖아요. 7만 원,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하지만 96,000원, 10만 원까지 가기에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벌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저 대표님 만약에 진짜 아까 좀 1억이 뭐 있다면 네. 삼성전자 제일 먼저 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종목들 우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 다른 분들이 어떤 시청자분들이 아니 단타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네. 우선 저는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저는 단타가 주력이기 때문에 80%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20%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 20%는 저는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 그 중에서 일부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좋게 보는 분야가 있었어요. 네. 섹터가 있었는데 제가 좋게 보는 분야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네.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뭐 이상한 게 생긴 거예요, 주차장에. 저거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 거예요, 주차장에. 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점점 2차 전지가 우리의 몸에 다가오고 있구나. 네,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올해는 아니고 작년이었어요. 작년 겨울 얘기였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점점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분야가 우리의 몸으로 와닿고 있구나. 점점점 우리의 생활을 바꾸겠구나. 또 이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 뉴스를 보시면 뭐 벤츠나 포드나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이 2030년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왜? 이제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생산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더 많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를 들으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기다. 네. 아직도 초기다. 다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사도 나중에 봤을 때, 나중에 한참 뒤에 오른 다음에 봤을 때는 그때 사도 되겠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저렴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거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 있으니까 조금만 사시고, 혹시 아직까지 좀 악재가 남았잖아요. FOMC가 진짜 뭐 금리를 뭐 말도 안 되게 올려가지고 시장에 충격이 온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노려서 사신다거나, 또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2차 전지라고 해서 계속 오르지만 않았습니다.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가의 습성이죠. 네, 그런 기회를 놓쳐서 사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도 네. 되게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추천은 아니고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네네. 한 몇 개 네.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2차 전지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진짜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웅달 책방님 시청자분들께 네. 꼭 들으신 말씀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이제 듣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종목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디서 이렇게 굉장히 생소한 회사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십니다. 본인만의 이제 종목 분석 툴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어디서 이제 좋다는 얘기 들으셔가지고 사시는데, 안타깝게도 2차 전지는 맞아요. 근데 그 회사의 실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성장성은 떨어진다는 거. 2차 전지 업종은 좋은데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주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을 사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한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을 때 전혀 그런 수혜를 못 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정말 2차 전지는 좋다는 건 많이 태조 아시는데, 이방원인데. 네네, 다들 아시는데 네. 의외로 7월달, 8월달에 빠진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몰랐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종목을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면, 어떤 종목인데요? 물어보면, 여쭤보면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아니 2차 전지인데 왜 손해 보셨어요? 뭔 종목인데요? 들어보면,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 들어본 2차 전지 종목들을 들고 계시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앓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은 미윈대회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뻐하는, 주식시장은 인기투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종목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네, 인기 없는 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2차 전지를 하셔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2차 전지 하면 딱 떠오르는 업체들 많죠. 딱 뻔하죠. 네. 삼성 SDI,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냥 이런 기업들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신데, 괜히 무리해서 생소한 종목들에 무리하게 모험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되게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서도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이런 쌍둥이 형제들, 네, 이런 종목들만 하셔도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회사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네. 그분들만의 어떤 종목 발굴 노하우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다. 네. 주식시장은 인기 투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특히나 더더욱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더욱더 시가총액이 크고 유명한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큰 위험을 큰 위험을 겪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 하실수록 더더욱더 시가총액이 큰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주에 투자해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너무 대형주에 투자하면, 성숙기에 들은 기업에 투자하면 또 미래가 그렇죠. 성장이 없어서 주가 탄력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은 성숙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창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되게 마음 편한데요. 우리나라 대형주에 투자하면 된다는데. 그러면요, 대표님, 2차 전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 네. 중국, 네, 또 네. 전기차 업체들, 네. 뭐 그 부품 업체들과의 경쟁, 맞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의 2차 전지가 생각만큼 밝진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충분히 그런 리스크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2차 전지가 좋을지라도 그런 리스크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에 변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당장 사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있는 2차 전지 회사를 사시는 것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다른 나라와의 경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2차 전지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3원계 리튬 배터리 있죠. 그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ABC 세 가지를 섞을 것이냐 BCD 세 가지를 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에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다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잘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 말이 많죠. 뭐 원통형으로 갈 것이냐, 또 뭐 각형으로 갈 것이냐, 또 지금 MCN으로 갈 것이냐, LFP로 가야 될 것이냐 말이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열려질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대표님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2차 전지는 한번 시세가 낮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 그 2차 전지 전기차 탑재하면 네.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율주행도 분명히 좋은 투자 방식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둘을 분리해서 흑백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같이 보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율주행차가 가면서 2차 전지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2차 전지가 끝났으니까 배터리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 그거보다는 저는 둘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자율주행 역시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성장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2차 전지 쪽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굉장히 좋지만 자율주행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까지는 큰 기술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쪽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중대형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중소형주 테마주들만 있지 딱히 현재 그런 좋은 종목 딱히 뭔가 시장 점유율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조금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자율주행은 테마주 위주의 단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고 네. 단타나 중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비중을 아주 크기보다는 좀 적당히 조절해서 하시는 게 좋고 2차 전지 쪽은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기술력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산업도 세 가지가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하나가 바이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진짜 세계 1등 기업들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기술력이 그렇죠. 탑급인.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네. 현재 개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요즘 네. 두 종목. 네. 이게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또 네. 오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들으니까 이게 더 명확하게 이해되고 흔들리던 거.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네.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럼 혹시 네. 뭐 채권 투자나 뭐 원자재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주식이 좋아서 채권이나 원자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관리를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커지면 단타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단타로 해서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모으면 이 돈으로 장기 투자랑 부동산으로 이제 자금을 옮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장기 투자를 좀 자산 관리를 보고 있고요. 그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포트폴리오의 채권과 원자재, ETF,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저도 계속 흐름을 살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 달러 엄청난 강세잖아요. 네. 혹시 달러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달러 투자. 네. 달러 투자와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투자라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현재 미국 돈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현재 달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낮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주식을 미국 주식을 사도 이미 비싼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애매하다. 환율 때문에. 그래서 국내 투자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쉽고 네. 국내에 또 정보도 접근성도 좋고. 맞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되긴 하지만 현재는 환율로 인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를 보면서 차라리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예 진짜 좀 달러를 일찍 바꿔놓으신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차라리 사시려면 달러를 하셨으면 예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는 우리 한국 돈이 저평가되게 되는 거죠. 네. 아, 네. 거기다 또 주가도 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은 이게 지금 책 제목이 네.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네. 단타에만 네. 국한하시는 건 아니고 장기 투자도 하시는데 네. 이제 이 책은 조금 단타 위주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책 설명 되게 궁금해요. 이게 단타, 네. 장타도 해보시면서 네네. 아까 양손잡이로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의 이 단타는 어떤 걸까?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 제가 작년에 한국경제TV 파트너로 일하면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백 명에게 단타 신호를 드렸었고 수백 명이 이 신호대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6개월 동안 했었는데 거의 매일매일 돈을 벌었고 회원님들의 자산이 매일매일 불어났었습니다. 2021년도에 하락장에서 네. 사실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꼬마 빌딩을 구입하실 정도로 돈을 많이 진짜요? 버셨거든요. 네. 대박. 저도 놀랄 정도로. 네. 와.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해드리던 말들이 있었었어요. 꼭 해드리는 말씀들.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하시라. 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제가 모아서 설명했고요. 근데 책의 제목에는 단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꼭 단타라고만 보시기보다는 주식 투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을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책 홍보 영상 출판사에서 네. 만든 건가요?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할 때 네, 그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추천 드렸고 일주일 뒤에 수익률 확인했던 맞아요. 내용들 네, 그거 맞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 영상 좀 뒤에다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 설명 들으시고 한번 또 네. 들으시면은 더 흥미로우실 수 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니까 막 한신기계, 에코프로, 한전산업, 후성, 맥스트, SS텍, 자이언트스텝 막 이런 종목들이 네. 나왔는데 추천을 해주셨고 한 일주일 띵 하고 그 효과음 네, 나고 딱 네, 보니까 네. 수익이 10% 20%씩 네, 네. 막 이렇게 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어떻게 발굴하시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머니가드라는 한국경제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네. 종목을 추천했고 이제 일주일 뒤에 수익률을 확인하는 건데 다행히도 수익률이 좋아서 일주일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딱 일주일마다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면 그 다음날 아침 시가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장중 최고 고가로 해서 와. 이제 수익률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런 프로그램 하시면 처음에 네. 제의 받으시면 되게 떨리지 않으세요? 사실 좀 긴장이 좀 됐었죠. 오.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와. 그것도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면 이제 좀 민망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좀 부담을 갖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다행히 수익률이 좋아서 네. 그 당시 피디님이 저한테 덕분에 시청률이 올라갔다. 진짜요? 올라갈 만한데요. 네, 그 말씀 해주셨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 방송 보시고 제가 추천드린 거 보고서 사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 종목들을 사실 고를 때는 제가 차트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식을 좀 종합적으로 고르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은 종합미술이다. 네, 우리가 어느 하나만 딱 봐서는 안 되고 차트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 시장 그리고 이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 그리고 이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을 둘러싼 변수들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익률을 낼 때는 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또 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이제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생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군요. 아,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홍보 영상에 보니까 그 심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아예 발언을 이런 종목은 사서 묻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후에 또 이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또 차이는 또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과 심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한신기계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정말 단타로 접근을 했었던 거고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거죠. 왜냐하면 심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DDR4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구체화되고 네. 뭔가 이론도 되고 경험도 녹아져 있어가지고 이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이 책이 이제 실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디테일은 꼭 시청자분들께서 네. 책을 뭐 구매하실 땐 빌리시든 네. 이왕이면 구매하셔가지고 네.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좀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말이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네. 2020년도에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현재 하락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참고 견디면 좋은 시기가 올 거니까 이 시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 투자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상담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어제 봤어요. 바로 어제 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견디시고요. 이런 시기를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던 장기 투자를 하시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시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충분히 그것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너무 비관만 마시고요. 틈틈이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희망과 용기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의 저자이신 양선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한신기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선우 파트너 역시 한신기계 23.3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선우 대표님 무려 18.95%를 그런 차원에서 한전산업을 양선호 대표님께서는 한전산업을 들고 오셨었는데요. 12.9%를 차지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선호 대표님께서는 후성을 10.22%를 맥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맥세트가 장중 최고가 10.29%로 우리 양선호 대표님께서 엠블럼 획득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SNS 텍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선호 대표님께서 9.14%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메타버스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주로 좀 보시면서 양선호 대표님께서는 자이언트 스텝 들고 오셨었는데요. 우와. 오늘 심택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면서 느낀 게 얘는 사서 묻어둬야 되겠다.